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재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큐라클입니다. 아일리아 넘는 이중항체 개발 이런 주제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 중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 치료제 중에 항체 치료제라고 있습니다. 이제 항원과 항체를 항체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되는 그런 치료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두 개의 어떤 항원과 항체가 결합해서 치료가 되도록 하는 그런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중항체가 좀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한쪽에서는 암세포를 타깃해서 암세포를 좀 죽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면역세포를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면 치료 효과가 좀 배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치료제가 좀 나왔고요.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두 개가 좀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큐라클이 지난 6월 13일 날 맵틱스라는 회사와 치료제 이제 공동 연구 개발 MOU를 체결했다라는 보도 자료를 하나 냅니다. 근데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맵틱스의 기술을 잘 활용하면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는 이중항체 치료제 이런 걸 좀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좀 알약을 만드는 또 소위 말해서 케미칼 제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맵틱스는 바이오 이제 항체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고, 그래서 맵틱스의 어떤 기술적인 장점, 약의 특징을 좀 잘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큐라클하고 맵틱스하고 아까 금방 조금 약간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큐라클은 아까 알약을 만드는 회사고, 또 맵틱스는 이제 항체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접근법은 좀 다른데 두 회사 모두 다 혈관 내피 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혈관 내피 기능 장애라는 게 사실 정의가 쉽지가 않은데, 혈관 안에 염증이 있잖아요. 이 염증을 좀 치료를 하고, 또 혈관 그때 표피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벌어지게 되면 그 벌어진 혈관 틈으로 염증을 좀 유발하는 그런 이제 인자들이 좀 유입이 되고, 또 혈관 안에 있는 또 염증 인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안팎으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좀 잘 좀 제어를 하자, 혈관과 혈관 밖에 있는 염증을 없애자, 또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염증을 좀 막자, 이런 게 이제 기전인데, 두 회사가 공통적으로 이걸 좀 연구해 왔습니다. 사실 이 큐라클의 이제 권영근 이사회 의장이 현재 연대 세브란스 교수로 계시거든요. 맵틱스 창업자가 이 권 의장의 제자입니다. 좀 그런 좀 커넥션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 의장이 또는 큐라클이 맵틱스의 경쟁력을 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초기에 지분 투자를 좀 했어요.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관계를 좀 이어오다가 이쪽에서 이제 좀 맵틱스에서 좀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맵틱스는 타이투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타이투. 근데 단백질이라는 게, 또 인자라는 게 다 단어가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입에도 잘 안 감기고, 그나마 이건 좀 짧아가지고 좀 기억하기는 쉬우실 것 같은데, 이게 타이투 수용체는 화이트 수용체거든요. 보통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이 단백질이 있으면 질환이 더 심각해져 해서 블락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더 이상 생성이 되지 않게끔 막아요. 그런데 이제 이 타이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성이 되면 생성될수록, 많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혈관에 손상된 어떤 혈관을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거를 좀 타이투 수용체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단백질들을 좀 자극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게 타이투 수용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타이투 수용체를 결국에는 타기수라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그걸 좀 활성화하는 치료제 두 개를 개발했습니다. 후보 물질이 되겠죠. MT101, MT202, 102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만들었고, 지금 비교 내부적으로 오피셜하게 한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비교 실험도 하고 데이터 비교 분석도 해봤을 때 맵틱스의 타이투 활성화 항체가,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정도가 세계에서는 최고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맵틱스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회사가 타이투 수용체 요거를 좀 관련해가지고 활성화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활성화 정도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는 맵틱스가 지금 최고의 어떤 데이터, 기존의 데이터를 압도하는 그런 데이터를 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MT101이 있고 102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MT102가 굉장히 잘 나왔대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상된 혈관 안에
혈관이 뭐 염증이 있고 막 이러면 그 안에 이제 이걸 정상화시키는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에 또 다른 이제 바이오 시밀러, 소위 말해서 특허가 만료된 항체 치료제를 하나 더 붙여서 소위 말해서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이중 항체 치료제를 만들면 블록버스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회사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MT102에다가 아일리아 또는 루센티스를 붙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회사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거의 이거겠구나, 더 정확하게는 아일리아를 붙이겠구나, 그렇게 암시를 많이 주셨고, 저도 뭐 그 뜻으로 해석을 했고, 이 기사가 단독으로 이제 지난주에 나갔는데 뭐 회사에서 크게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매출이 한 13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지난달에 6월달에 이제 물질 특허가 만료됐고, 유럽에서는 내년 5월 정도에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센티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2020년에 이제 특허가 만료됐고, 2021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4조 5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둘 다 안질환 치료제인데, 두 치료제 모두 다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계속 매출이 좀 올라갈 것 같다. 특허 만료를 떠나서 이 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될 것 같다.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옛날 기준으로 봐도 이게 뭐 한 17조, 18조 정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한 20조, 또 앞으로는 뭐 한 30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약으로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큐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뭐 이중항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일리아 루센티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치료제긴 하지만 반쪽짜리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좀 부실한 어떤 그 혈관, 이 계속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막아줘서 소위 말해서 좀 부실한 어떤 염증이 있는 혈관이 생기지 않게는 하는데, 기존에 부실한 그 염증이 있는 그 혈관에 대해서 치료하는 기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MT10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손상된 혈관을 치료하는 기능이 있으니 아일리아는 그러면 이제 신생혈관, 부실한 뭐 염증이 있는 혈관 생성을 막아주니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아주 퍼펙트한 치료제가 나오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료제가 이제 곧 나올 건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정도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가명이죠. 프로젝트명이죠. MT103. 새로운 어떤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MT103 그 후보 물질 여러 개를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물질이 더 좋은지를 비교 스터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거를 하나 선택을 해서 최종 후보 물질로 이제 결정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판단이 안 설 수도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한 2개 정도 남았는데 둘 다 좀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제 그냥 2개 물질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서 쭉 스터디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큐라클하고 맵틱스 둘 다 이제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전문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질이 얼마나 효능을 내는지,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세포 실험, 동물 실험 뭐 이런 거를 쭉 해야 되고, 단순히 실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혈관 내피 기능 장애가 잘 치료되는지 그 어떤 동물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그거를 잘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큐라클은 그런 측면에서 원숭이 뭐 동물 실험하는 거 빼고는 다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혈관 내피 기능 장애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떤 약물을 투여했을 때 약물을 분석하고 또 실험하는데 좀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치료제 개발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날 것 같고요. 또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프랑스의 안질환 전문회사 떼아에다가 기술 수출하고 또 지금 FDA 또 임상하고 막 하잖아요. 글로벌리 어떤 약을 기술 수출하고 상업화하는 데는 좀 되게 최적화돼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맵틱스를 좀 잘 이끌어 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MT103의 글로벌 수요는 일단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생혈관이 생성되는 걸 막아주는 그 기전이 이제 안티 VEGF인데, 이게 알리아 루센티스거든요. 이게 지금 한 17조, 18조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손상된 혈관까지도 치료해주는 기전, 이거를 붙여서 소위 말해서 이제 1+1 해가지고 이제 2의 기능이 나오는 그런 약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효과는 뭐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빙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옛날에 이걸 따로따로 샀었는데 지금 이제 얼음도 얼려주고 냉장도 되고 뭐 냉동도 되고 이게 한 번에 다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 시장에서 수요는 이쪽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물며 전자제품도 그렇게 원펑션으로 갔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약을 많이 넣으면 그만큼 또 간에도 좀 부담이 되고 또 처방도 많이 받아야 되고 환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의사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서로 그런 게 있는데 원펑션으로 다 갈 수 있다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뭐 부실한 어떤 염증이 있는 신생혈관 생기는 거 막아주는 기능만 했는데 손상된 혈관까지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뭐 환자나 또 의사가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만 잘 나온다라면 기술 수출 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다국적 제약사가 이 기전에 대해서 이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동물 실험 결과 또는 임상 1상에서 안정성 정도만 증명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큐라클의 이중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